자, 안녕하십니까. 25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과학 지문인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고 문제만 풀면 이 내용을 갖다 in-depth, 그러니까 깊게 이해할 수 깊게 이해 못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조금 찾아보고, 저도 화학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그래도 뭔가를 찾아봤을 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지문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 내용이 이 지문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지문을 더 이해를 잘 하고 이 지문에 나오는 영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구문이라든지 단어도 더 기억하기 용이할 것 같아서 이 수업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21번. 자, 25년 9월 고1 영어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요 지문 읽고 요 지문에서 물어보는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Many atoms in your body가 are nearly as old as the universe itself 하답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사람들이 몸에 있는 많은 원소들이라는 게 거의 뭐만큼 오래되었답니까? 이 유니버스 우주만큼 오래되었답니다. 그래서 설명이 뒤쪽에 나올 거지만은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원소들이라는 게 처음에 이게 뭡니까? 우주가 처음에 생성될 때부터 빅뱅 때부터 존재하고 있는 그런 원소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별 내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초신성 폭발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지문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When you breathe, for example. 그래서 네가 숨을 쉴 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Only some of the atoms that you inhale. 자,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네가 inhale, 네가 들숨으로 당기는 그 공기 속에 뭡니까? 그렇게 당겼을 때 거기에 어떤 원소들이 달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그죠? 그 중에 only some만이 are exhaled in your next breath 하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들숨 쉬고 들숨을 쉰 그 공기를 날숨으로 내뱉을 때, 그래서 네가 그 다음번에 네가 뱉을 때, 어떨 때? 네가 그 공기를 뱉어낼 때, 네가 처음에 inhale 했던 거의 only some of the atoms, 그 원소들의 only 일부만 바깥쪽으로 뭐로 exhale 할 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The remaining atoms are taken into your body to become part of you.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들숨으로 이렇게 뭡니까? 원소를 빨아당기고, 그 다음에 날숨으로 exhale 했을 때, 이게 모든 게 100% 들어와가지고 100%다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100을 땡겼다면 날숨으로 나가고 몸에 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the remaining atoms입니다. 그죠? 몸에 남아있는 그 원소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are taken into. 그죠? 몸에 남는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 이 말이죠. Your body가. 그죠? 그래서 to become part of you. 너의 일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they later leave your body. 이때 they는 누굽니까? The remaining atoms. 그죠?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남은 개들이 나중에 떠난답니다. 나중에 너의 몸을 떠난답니다. 어떻게? By various means. 다양한 방식으로 너희 몸을 떠나게 된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그래서 you don't own the atoms. 그래서 들어왔던 원소들이 언젠가는 나의 몸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atoms 뭡니까? 원소들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들입니까? That make up your body. 지금 우리 몸을 메이크업하다는 것은 구성하고 있는 그런 원소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you 바로 them입니다. them이 뭡니까? the atoms입니다. 그죠? 요것들을 우리가 잠시 빌려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우주에 떠도는 원소들을 우리가 우리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몸에서 그게 떠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 We all share from the same atom pool because atoms forever travel around within and among us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답니다. 뭐를? From the same atom pool. 자, 이 세상에 뭐겠습니까? 모든 원소들의 어떤 풀이라는 게 모임, 집합이죠.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서로 뭐 공기로 숨을 쉬든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식물이나 동물을 섭취하든 우리가 전부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데 왜 그렇답니까? Because atoms forever travel around within and among us.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유니버스 우주에 있는 이 애텀이라는 게 원소라는 게 영원토록 여행을 하고 있답니다. 영원토록. 어디에? Around, within, and among us.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라는 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들 모든 걸 말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travel, forever travel 한다는 거는 계속 왔다 갔다 누가 섭취하면 누구한테 갔다가 누가 숨을 내뱉으면 누구한테서 나왔다가 그게 또 식물이 만약에 광합성 한다고 예를 들어서 뭘 빨아들이면 글로 들어갔다가 그 식물을 동물이 먹으면 그 동물이 그 원소를 취했다가 이 모든 게 그래서 atoms들이 travel around, forever travel around 영원토록 돌아다닌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Atoms cycle from person to person as we breathe and as our sweat is evaporated. 자,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원소들이라는 게 사이클 한다는 게 돌고 돈다 이 말이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from person to person,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순환되고 있고요. 뭐 하면서 as we breathe, 우리가 숨 쉬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as our sweat is evaporated. 우리의 땀이 증발할 때도 뭔가 몸에 있는 원소들이 땀을 통해서 배출됐다가 이게 evaporate 무슨 말입니까? 증발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대기에 이 원소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we recycle atoms on a grand scale.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서로 순환되고 있는 과정. 모든 원소들이 우리가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share 하고 있죠. share. 그죠? all share 하는 거죠. 요게 전부 다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atoms들을 recycle 한답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on a grand scale. 이게 무슨 말입니까? grand는 크다는 말입니다. scale이라는 건 규모를 말하죠. 그래서 아주 큰 규모로 보면 우리가 뭐를 atoms 원소들을 우리가 recycle 서로 리사이클 하고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the origin of the lightest atoms goes back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자,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찾아본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에 이 글은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이 내용을 제가 화학적으로 이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원소 주기율표를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the origin of the lightest atoms goes back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들,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그 원소 원자 번호 순서대로죠, 그죠? 그래서 뭐 수소, 헬륨, 뭡니까? 리튬, 베틸륨 쭉쭉 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애들 수소, 헬륨, 리튬, 그 다음에 베틸륨 이런 것들이 그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가장 표준 원자량 자체가 낮다는 것은 질량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lightest atoms, 아까 고래 말한 그런 거, 수소, 헬륨, 리튬, 이거 뭡니까? B가 베틸륨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그 오리진이, 그 기원이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 뭡니까? 우주만큼 고스백한다, 그만큼 뒤로 간다 이 말이죠. 그만큼 오래됐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주가 처음에 생성이 될 때 우주가 처음 이렇게 탄생했을 때 먼저 한 우리가 138억 년 전이라고 보고 있죠. 그죠? 그 빅뱅 직후에 얘들이 같이 그런 빅뱅 핵 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소가 이 수소, 헬륨, 뭐 리튬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lightest atoms라는 게 이런 것들, 이런 원소들을 말하고요. 요게 우주 기원과 함께 생긴 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lightest atoms들은 goes back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우주의 기원으로 되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lightest한 요 atom들 말고요. atoms 원소들 말고
어떤 거? most heavier atoms. 무슨 말입니까? 이때는 most가 가장 무겁다가 아니고 대부분의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heavier atoms. 그래서 lightest 한 애들 말고 수소, 헬륨 요거 말고 조금 더 heavier 한 애들. 자,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걸 말하느냐면 원소 주기율표에서 한 6번부터 한 26번까지 탄소 이제 수소, 헬륨, 리베빈, C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탄소부터 26번 한 그 철까지 그죠? 그 철까지의 그 조금 더 무거운 애텀들은 어떻답니까? older than the sun and earth. 자, 이게 그 중간에 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철까지 그 조금 더 무거운 애들은 태양이나 지구보다도 더 오래됐답니다. 이게 자 탄소나 산소나 철 같은 원자들은 이게 처음에 빅뱅 때는 안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얘들은 나중에 별 내부의 핵융합과 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생성이 되었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별들이 생긴 후에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들이 왜 이게 태양이나 지구보다도 이게 더 오래된 거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이 태양이 생기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나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리 은하가 생기기 전에 여러 세대의 이제 별들이 태어나고 죽으면서 이런 원자들이 미리 뿌려졌고 생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most heavier atoms. 그래서 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탄소가 몇 번이었죠? 원자 번호 6번부터 철이 몇 번입니까? 철이 26번이었죠. 그죠? 요까지의 애들은 뭡니까? 태양이나 지구보다도 그 역사만 놓고 보면 더 오래된 애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older tha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there are atoms in your body. 그래서 네 몸속에, 너의 몸속에 원소들이 있는데 어떤 원소들이냐면 that have existed since the first moments of time. 무슨 말입니까? first moments of time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 수소, 헬륨, 요거 리베 얘들은 언제부터 first moments of time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때부터 걔들이 존재해 왔고요. 그리고 계속 그 이후에 뭐 하고 있습니까? Recycling throughout the universe. 그래서 이 우주를 통해서 throughout the universe 우주를 통해서 얘들이 리사이클링 하고 있는데 뭡니까? 그 리사이클링 하는 방법이 limitless forms 사이에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limitless forms라는 거는 그 형태가 원소들이 여러분 원소 딱 그 모양으로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분자도 이루고 예를 들어서 생명체 안에서 또 뭡니까? 무생물체 안에서 이게 뭔가 어떤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끝이 없는 형태들 사이에서 어떤 거 both non-living and living. 그래서 그게 암석의 일부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나무의 플랜트, 나무나 트리나 플랜트 일부일 수도 있고 동물의 일부일 수도 있고 사람 몸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끝없는 형태들 사이에서 얘들이 리사이클링 하고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you are the present caretaker of the atoms in your body.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있는 그 원소들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현재 그게 당신이 온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갖다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죠. 그죠?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빌렸다 이 말입니다. 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역할은 present caretaker of the atoms in your body. 너의 몸속에 있는 그 원소들의 present caretaker가 무슨 말입니까? 현재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나 그거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라 caretaker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 끝에 문장이 무슨 말이 나옵니까? There will be many who will follow you. 그래서 there will be many 뭐겠습니까? living, non-living humans or non-humans 여러 가지 형태의 limitless forms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이제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여러 가지죠. 그 형태는 왜? among limitless forms. 그 형태는 우주에 끝없는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게 will follow you. 너를 따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애텀들을 너 이후에 걔들이 그걸 갖다가 뭐 하고 있을 거다. 안에 가지고 있을 거다. 그걸 갖다 케어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원소들은 네 몸을 떠난 다음에는 또 다른 생명체나 무생물체의 어떤 일부로 남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 답은 뭡니까? There will be many who will follow you. 이게
꼭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1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상에 떠도는 애텀들이라는 게 뭐가 될 것이라고 other forms of life도 될 수 있고, living도 될 수 있고, non-living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물체들 형태의 일부가 너 이후에 네가 그 애텀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애텀들이 네가 죽거나 네가 24시간을 해서 우주 바깥으로 다시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또 그 원소들을 다른 어떤 뭡니까? 리빙이나 난 리빙한 애들이 그걸 갖다가 취할 거 아닙니까? 케어테이커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 이후에도 다른 형태로 will become part of other forms의 어떤 일부가 될 것이다. 1번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거 뭡니까? The lightest atoms는 goes back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하고 the most heavier atoms는 older than the sun and earth. 자, 이 부분 물론 모른다고 여러분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찾아봤을 때 이 지문이 얼마나 기억 속에서 더 오래 남겠습니까? 그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 영어를 읽는 이유는 여러분 영어만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글을 읽음으로써 그 글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거고 근데 우리가 영어를 읽는다는 거는 그 글 자체가 그냥 어떻게 우연히 영어로 되어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읽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어든 영어든 읽고 해결하는 게 기본적으로 언어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방향이고 우리가 연습해야 될 그런 어떤 지향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